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오래된 상가 재건축 문제,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점포들 경계가 좀 애매하거나 아예 여러 칸을 하나처럼 쓰고 있는 경우. 바로 그거죠. 이러면 재건축 동의율, 그 5분의 4 기준 있잖아요. 그거 채우기가 정말 막막해지는 거죠. 그렇죠. 구분 소유자 수나 의결권 계산부터 꼬이면 나중에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소유권이랑 동의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 핵심 원칙과 또 실무적인 고려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건축 허가 요건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동의율 확보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요소가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구분 소유자 수랑 의결권, 이거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각 구분 소유자가 가진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요. 면적 비율이군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소유해도 구분 소유자는 그냥 일명으로 칩니다. 여러 개 가져도 한 명. 네. 의결권만 그 면적만큼 합산하는 거고요.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한 점포를 공유한다. 그러면 대표자 일명을 정해야 해요. 그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는 일명으로 보고요. 그렇군요. 명쾌하네요, 일단 원칙은.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이죠. 경계가 불분명할 때, 벽이 없거나 애매하다거나, 여러분 자료처럼요. 이럴 땐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바로 구분 점포라는 개념입니다. 구분 점포요? 네, 이게 상가 건물의 특수성을 좀 고려한 건데요. 반드시 벽으로 딱 막혀있지 않아도 바닥에 경계 표지, 예를 들어 동판이나 스테인리스 선 같은 거요. 바닥에요? 네, 그런 거랑 건물 번호 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 구조적인 독립성을 인정받아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벽이 없어도요? 네, 심지어 그 표지가 좀 손상됐거나 그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는 독립된 공간이구나 하고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식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실제 사용하는 모습이랑 등기부 같은 서류, 즉 공부상 경계가 다를 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원칙은요, 무조건 공부 기준입니다. 서류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이나 명확성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하긴 그렇겠죠. 다만 대법원에서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해요. 예외가 있군요.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공부상 경계를 복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됐거나 아니면 그 공부가 그냥 단순히 지분 비율만 표시하는 정도 역할만 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실제 이용 현황대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다. 이런 게 인정될 때요. 근데 이건 정말 예외 중에 예외라서요. 그냥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류가 거의 항상 이긴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여러 점포를 아예 터서 하나처럼 쓰는 경우, 이건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서류 사용 주의는 여러 면인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다 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요. 네, 바로 그 지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건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이게 뭐냐면 등기부상으로는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공유 상태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죠. 자, 이 부분은 당신이 쓰고 소유하고 저쪽 부분은 내가 쓰고 소유하자. 이렇게요. 등기랑 다르게 내부적으로 구역을 나눈 거군요. 네, 맞아요. 특정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소유하기로 합의한 관계. 판례는 이걸 일종의 상호 명의 신탁으로 봅니다. 상호 명의 신탁. 그것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친구 2명이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공동 명의로 샀다고 쳐요. 근데 실제로는 1측은 완전 네 거, 2측은 완전 내 거. 이렇게 딱 정해서 등기부에는 둘 다 주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 자기 영역의 주인인 거예요. 서로 상대방 영역에 대한 자기 지분 등기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셈이 되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게 재건축 동의율 계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지는 지점이겠네요.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됐어요. 2019년 판결이요? 네, 이 판결 이후로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요. 등기부상에 있는 공유자 대표 1명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각자 자기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모두를 각각 1인의 구분 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럼 소유자 수가 확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 관행대로 그냥 대표 1명만 딱 계산했다가는 동의율 미달로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사례도 나왔고요. 헐, 정말요? 네. 이건 그냥 계산법 하나 바뀐 게 아니라 동의율 산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래된 상가 건물 재건축할 때는 이 부분을 놓치면 사업 전체가 그냥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에요. 이야, 이거 정말 모르고 그냥 진행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좀 풀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예 법원에 경계를 확정해달라고 경계 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송이군요. 네. 아니면 실제 현황이 좀 명확하다면 그에 맞춰서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해서 서류를 바로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대장을 고치는 거. 네. 소송보다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는 강제성은 없다는 한계가 좀 있고요. 조정은 강제성이 없군요. 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절차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그냥 아이고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걸 오히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법적 분쟁이나 사업 지연 같은 그런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략적 투자. 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좀 긴밀하게 협력해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상가 건물 재건축할 때 이 경계가 불분명한 점포들의 동의율을 계산하는 거,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닥에 그어진 선 하나가 중요할 수 있는 구분 점포 인정 여부라던가 특히 등기부랑 실제 사용자가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해당하는지 이걸 법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실제 소유자 각각을 구분 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이걸 놓치면 정말 힘들게 얻은 재건축 동의가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부터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권리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명확히 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업 성패를 가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 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건물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소유권 경계가 정말 극도로 불분명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요. 공식적인 재건축 절차에 바로 돌입하기 전에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활성화 방법, 리모델링이라든지 용도 변경 같은 거요. 이런 걸 먼저 한번 탐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을 가기 전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